자, 이번 시간에는 등비중항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중항이라는 것은 A, B, C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이 가운데 있는 것, 이 세 개의 수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이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등비중항이라고 합니다. 등비중항. 그래서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등비수열의 공비를 R이라고 한다면 얘는 AR이 되겠죠. 여기다가 R을 곱하니까 C는 AR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A 곱하기 C를 구해본다면 A 곱하기 C라는 것은 C 대신에 AR 제곱을 넣어도 되니까 이것은 A 제곱 R 제곱이 될 겁니다. A 제곱 R 제곱은 AR의 제곱이니까 즉 B의 제곱과 같은 거죠. 따라서 B의 제곱은 AC와 같다. 이것이 바로 등비중항에서 양옆에 있는 항과 등비중항의 관계죠. 등비중항을 제곱하면 양옆에 있는 수의 곱과 같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앞의 항과 뒤의 항의 B가 같은 거니까 B를 A로 나눈 것이나 C를 B로 나눈 것은 같다. 이렇게 놔도 되겠죠. 그럼 대각선끼리 곱하니까 B제곱은 AC. 이것이 바로 등비중항과 양옆에 있는 항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자, 그럼 첨자가 이렇게 있을 때 등비중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N이 등비수열일 때, 자, 만약에 이 세 개의 항을 잡았다면 A2, A3, A4가 등비수열일 겁니다. 이때 A2, A3, A4 중에서 A3가 등비중항이 되겠죠. 그럼 A2는 A3 나누기 R이 될 거고요. A4는 A3 곱하기 R이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A2 곱하기 A4는 R분의 A3 곱하기 A3 곱하기 R이 되므로 R이 약분이 되니까 A3의 제곱이 됩니다. 즉, 이 세 개에서도 A3가 등비중항이기 때문에 둘의 곱은 A3의 제곱과 같다. 이게 성립하겠죠. 자, 마찬가지로 그럼 이번에는 A2와 A4와 A6를 보겠습니다. 여기 두 칸 차이죠. 이때 2와 6의 평균은 4가 됩니다. 이때도 역시 A4가 A2와 A6의 등비 중앙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이거 두 칸 차이죠. 그럼 A2라는 것은 A4를 R 제곱으로 나눈 것입니다. 두 칸 차이니까. 마찬가지로 A6는 A4의 R 제곱을 곱한 것이 되죠. 따라서 A2 곱하기 A6는 R 제곱분의 A4를 A4 곱하기 R 제곱을 곱한 거죠. 그래서 약분이 되니까 A4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첨자의 2와 6의 평균이 4니까 이때도 등비중항이 성립한다는 것이요. A4의 제곱은 A2와 A6를 곱한 것과 같다.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X8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일 때 X를 구해라. 자, 그러면 순서대로 등비수열이니까 얘가 등비중항이 되고 등비중항을 제곱하면 양 옆에 있는 항의 곱과 같은 거죠. 따라서 X제곱은 16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X 16, Y 9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X와 Y를 구해라. 자, 이것도 이제 등비중항에 관한 문제인데 Y를 먼저 구해야겠죠. 이 세 개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16, Y 9의 등비중항이 Y가 되니까 Y를 제곱한 것은 16과 9의 곱과 같겠죠. 따라서 Y는 16 곱하기 9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여기가 4로 나오고 3으로 나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 3, 12. 자, 그러면은 Y가 12일 때랑 Y가 마이너스 12일 때로 나누어서 풀어보겠습니다. Y가 12이면 자, 이제
y가 12일 때는 여기죠. 요 세 개가 또 등비 수열이니까 16이 이번엔 등비 중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의 제곱은 x 곱하기 y니까 12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16의 제곱분의 16의 제곱을 12로 나눈 거니까 여기 16 곱하기 16이 되겠죠. 그럼 4, 3, 12, 4, 4, 16이니까 3분의 4 곱하기 16, 6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가 12일 때는 3분의 64. 그럼 y가 마이너스 12일 때는 16의 제곱은 마이너스 12x가 될 거고요. 자, x는 마이너스 12분의 16 곱하기 16. 그러니까 아까 계산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64. 자, 그래서 x가 3분의 64일 때는 y는 12. x가 마이너스 3분의 64일 때는 y는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8과 2분의 1 사이에 3개의 수를 넣어 5개의 수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3개의 수를 구해봐라. 자, 8이 있고요. 일단 2분의 1 사이에 3개의 수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3개의 수를 A, B, C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5개의 수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과 2분의 1 사이에 3개의 수를 넣어 5개의 수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일 때 3개의 수를 구해라. 그럼 8과 2분의 1이 있고요. 이 가운데 3개의 수를 이렇게 배열을 하라는 거죠. 그럼 5개의 수가 되겠습니다. 이때 3개의 수를 A, B, C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8과 B와 2분의 1은 등비 중앙이 B가 되겠죠. 그래서 B를 제곱하면 8 곱하기 2분의 1, 즉 4가 됩니다. 따라서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데 B는 2가 될 수밖에 없죠. 양수 2다. 왜냐하면 만약에 공비가 음수라도 음수가 됐다 양수가 돼야 되는 거고요. 공비가 양수면 양수겠죠. 따라서 B는 2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B를 먼저 구했고요. 자, 그러면은 8과 2는 2칸 차이니까 8 곱하기 R제곱이 2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R제곱은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R제곱이 4분의 1이니까 우리가 두 가지로 풀 수가 있습니다. 즉 R이 2분의 1일 경우,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경우. 그럼 R이 2분의 1일 경우는 A는 여기다 2분의 1 곱하니까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C는 2에다 2분의 1 곱하니까 1. 그럼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8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A는 마이너스 4. C는 2에다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니까 마이너스 1. 따라서 B는 2로 공통이 되고요. 그래서 4, 2, 1 또는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